현재 지금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요. CF는 개발된 상태고 이거를 이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용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BIM이라는 게 구성 요소 자체가 3차원 형상을 가진 형상 부분이 있고 형상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모델 속에 정보를 담는 속성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생각하시기에 화려한 형상 정보 쪽에 보통 안에 내용을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는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형상 정보보다는 실제로 정보를 제대로 담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고 BIM의 어떤 LOD 수준은 한 200에서 300 정도 낮추는 대신에 안에 정보를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왜 이 BIM 유지관리 체계를 개발하게 됐는지 개발 배경하고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 현재까지 개발된 내용 그리고 실용화 추진 계획 그리고 기대 효과 전망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스마트 유지관리라는 게 대세이고 지금 점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유지관리의 개념 자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 기술, 최근에는 4차 산업 기술, 과거에는 IT 기술,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을 저희 기본적인 통합 기술에 접목해서 효율성,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관리 기법이 스마트 유지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게 경제성을 예산을 절감하고 그다음 안전도를 높이고 작업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개념도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사람들이 하던 작업들을 로봇이라든지 또 드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마트 장비들을 활용해서 작업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센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클라우드 데이터라든지 계측 데이터를 또 얻어내고, 이런 데이터들은 대부분 빅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일이 그거를 이제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AI라는 알고리즘을 이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것들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생각하시기에 모든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스마트 유지관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BIM 쪽에 2010년 중반부터 계속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EXBIM이라는 체계를 개발해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EXBIM은 설계부터 시공, 또 유지관리, 건설 전 주기에 걸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설계 단계 같은 경우는 어떤 수량검토라든지 또는 도면검토, 그다음에 철근의 간섭 체크 이런 것들에 활용되고 있고 시공 단계 같은 경우는 공장 관리 또는 기상 관리 이런 데 지금 실제로 활용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500억 이상 공사, 저희 고속도로 공사는 대부분 5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EXBIM을 실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은 설계 시공 단계에서 유지관리 단계로 넘어갈 때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지관리 단계를 다시 살펴보면은 설계 시공 단계와 연계성이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건설하는 교량 같은 경우는 구조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BIM 설계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유지관리 단계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지만 현재 저희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한 10,000개 정도의 공용 교량이 있습니다. 이 공용 교량에 대한 BIM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모델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BIM 유지관리 체계 자체도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신설 교량과 공용 교량 사이에 어떤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용 교량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를 개발하자 이런 취지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유지관리 개발의 필요성은 현재 교량 유지관리 작업에서 점검이라든지 조사 방법에서 어떤 스마트 기법 장비들이 이제 도입되면서 고도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지관리 정보, 이미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클라우드 데이터, 실시간 계측 데이터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유지관리 BMS 체계로는 이런 그 정보들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공사에서는 BIM 설계가 이제 의무화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신설교량과 공용교량 사이에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환경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해서 업무를 효율화시키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SOC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라는 정부의 어떤 또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자체는 계속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작업 시간이라든지 비용들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BMS 체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조물 현황을 조회하고, 그 다음에 점검 진단, 작업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는 작업, 그리고 분석해서 보수 보강하는 내용들이 한 사이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BIM 체계 같은 경우는 2D 그리고 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물론 작업을 하게 되겠지만 그게 필요한 바닥판 열화를 조사하는 GPR 장비라든지 화면을 조사하는 미러스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달리면서 벼락의 신축 이용을 조사하는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활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들을 현재 체계로는 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장비는 대표적인 이제 그 바닥판 화면을 조사하는 장비입니다. 보시는 교량은 높이가 30m 정도 되고, 오른쪽이 바다고 왼쪽이 이제 육지라고 보시면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세게 불니다. 사람이 이제 이게 장비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바람이 너무 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붐 형태의 장비를 펼치고 위에서 움직이는 로봇을 달아서 위치별로 이동하면서 영상을 자동으로 추출하게 됩니다. 물론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지만 드론 같은 경우는 바람이 세게 불게 되면은 이미지를 찍더라도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데이터를 다 연결하더라도 이게 약간은 정밀하지 못한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펼치고 찍고 작업해서 실시간으로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장비는 대표적으로 또 터널이라든지 암구 내부에 들어가서 3차원 형상을 측정하고 영상을 매핑해가지고 AR 점검을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상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저희가 연구 개발하는 목표는 현재 BMS로 운영되는 체계 자체가 정보화 방법에서는 단순히 텍스트 위주로 단순 기록 축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 관리 방식으로는 경험 위주로 사후 관리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입체적 관리, 그 다음에 성능 기반 중심 예측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BIM 체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대표적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BIM 체계가 마찬가지겠지만 3D 템플릿을 라이브러리를 구축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 구조물 자체가 대부분 표준도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도를 기반으로 해서 구성 요소를 코드화하고 그 다음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구축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구조물을 이제 BIM 모델을 생성할 때 대부분 하나하나 이제 수작업을 해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모델을 작성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표준도 기반으로 해서 가장 간략한 간단한 정보만 넣게 되면 자동으로 벼락을 생성할 수 있는 모델 생성 툴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한 툴은 고속도로 대표 형식이 12개 형식에 대해서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10,000개소 되는 교량을 한 95% 정도, 9,500개 정도는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3D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이 모델 자체가 실사하고 크게 차이가 나느냐? 절대 아닙니다. 표준도가 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은 비슷한 형태의 구조물이 만들어지고, 선형이라든지 또는 종부배, 행부배, 그 다음에 지간, 교각 모든 것들이 거의 실사와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내가 꼭 실제하고 똑같은 구조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조정에서 이제 수정 보완창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하나하나 제대로 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량 상부 형식뿐만 아니고 교량에는 여러 가지 또 부속 시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가장 많이 하는 이제 부속 시설들이 교량 받침과 신축 기염 장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받침과 그다음에 신축 기염 장치 형식을 또 맞춰가지고 자동 생성할 수 있는 툴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하면서 저희가 이제 가장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일단은 새로운 형태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메뉴 구성이 이제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 방식에 적합하도록 저희가 이제 메뉴를 개발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GIS 도면상에 교량을 추가하는 교량 검색 부분, 그 다음에 교량을 편집할 수 있는 교량 관리 부분, 그 다음에 현장 가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이거를 이제 3D 모델에다가 매핑하는 부재 손상 관리 부분, 그 다음에 유지관리 DB, 이 보고서, 현황 통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GIS 도로 연계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기 화면에 GIS 화면을 기본으로 두고 그다음에 교량을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는 현황이 있습니다. 엑셀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불러서 교량을 클릭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자동으로 이렇게 3D 모델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3차원 형상에다가 교량 바닥판의 어떤 콘크리트 바닥판의 노출 상태, 그 다음에 열화도 이런 정보들을 좀 매핑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교량이 위치별로. 요거는 이제 상태 등급을 표시한 건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상태가 조금 A 등급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는 상태가 조금 나쁜 B 등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 등급, D 등급 모든 그 상태를 교량 GIS상에 하나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LOD 수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수정 보완 차원 들어가서 정확하게 또 이렇게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CB 같은 경우는 20m, 30m, 또 40m에 따라서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든 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상부 플레인지라든지 웹이라든지 하부 플레인지의 형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과학과 장비들이 저희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바닥판의 어떤 상태를 평가하는 GPR 장비가 있습니다. 교면 포장의 두께라든지 손상 상태, 분포, 그 다음에 피복 두께 이런 것들을 층층 레이어로 이렇게 매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제 대략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영상 제작이 좀 안 돼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교량 위치를 이제 일단은 클릭을 하고요. 그 위치에 맞게끔 3D 모델을 생성하고 그리고 이제 작업을 통해서 정보들을 계속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재 중에서도 교량 바닥판이라든지 신축기염 장치 그리고 이제 교량 받침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 활동이 빈번한 부재들이기 때문에 이 부재에 대한 어떤 정보창을 다시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바닥판에 대한 정보창인데요. 윗부분에 이제 그 GPR로 조사한 내용들, 그 다음에 매감 조사를 통해서 손상 물량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손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메뉴화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신축기염 장치입니다. 신축기염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또 이 신축기염 장치를 조사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한 80에서 100km 달리면서 유관이 얼마나 나오는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유관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또 마찬가지로 부재 창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교량 받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발한 이 모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델에서 외관 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엑셀 파일을 추출하고 이 엑셀 파일을 현장에 또 직접 들고 가서 손상을 기록한 다음에 그냥 엑셀 파일을 모델로 불러들이면은 모든 정보들이 BIM 그 모델에 매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계산을 평가를 해서 상태 등급이 뭐고 또 나중에 또 어느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지를 자동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 조사의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이제 CAD화 작업입니다. 우리가 외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드로잉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어느 부분에 손상이 발생했고 균열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의 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D 모델에서 이 모델 부재를 전개를 합니다. 펼치게 되면 우리가 정육면체를 펼치면은 모양이 이렇게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부재를 이렇게 전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전개된 외관 조사물들을 뽑아서 현장 가서 작업을 합니다. 위치별로 이제 손상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도면을 불러드리면은 3차원 모델에 자동으로 손상 정보들이 매핑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시각화해서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3D 모델을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상태 등급 시각화 부분입니다. 위치별로 빨간색 부분은 상태가 나쁜 부분, 초록색이나 파란색 부분은 건전한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 부분을 이제 유지관리 담당자가 집중적으로 또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보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시각적으로 한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모든 사용자들이 내부 직원뿐만 아니고 외부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권한을 부여해서 모델 생성뿐만 아니고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정보를 볼 수 있는 단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이거를 실용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가 영동지사 관내의 대상 교량, 그 다음에 총 31개소의 대상 교량을 선정하고 BI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여러 가지 유지 관리 정보들을 입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이 정보들이 실제 점검 유지 관리 작업들과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효용성 평가를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범 적용 이제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 프로세스를 지금 저희가 총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준비 단계는 대상 교량을 선정하고 BIM을 생성하는 작업, 그 다음에 적용 1단계는 정보를 넣는 작업, 그 다음에 적용 2단계는 실제 점검 또 보수 작업을 통해서 불러들이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 단계로 이 BIM 그 체계의 어떤 장단점, 그리고 기존 방법과의 차별성, 그리고 실무 적용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작업하고 또 저희가 BIM을 적용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저희가 계량적으로 분석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시각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눈에 어떤 활동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동화함으로써 업무 간소화가 한 20% 정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분석한 내용인데 대략적으로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업무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또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실용화해서 결과들이 나오면 그때 한번 더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